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할 텐데, 자, 삼각함수 먼저 펴보세요. 자, 삼각함수 쪽에, 자, 그러면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라는 것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시작하셔야 될 건 뭐가 있었냐면, 자, 호도법이라는 게 있었고 일반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and 일반각. 그죠? 그러면 호도법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수체계가 60분법이라는 도체계였죠. 도, 그죠? 도로 각을 재는 거였는데, 도로 각을 재다 보니까 1도랑 2도 사이, 2도랑 3도 사이, 각각의 도 사이에 뭐가 있더라? 틈이 있더라. 그래서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로 각을 정의하면 도라는 것이 정의되겠구나.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도를 재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호도법이라는 건 이거였습니다. 자, 세타라는 어떤 각을 뭐와 뭐의 비율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그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정의하는 게 호도법이었고요. 그러면 호도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라고 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원리를 이제 꾸준히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이걸 기억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뭐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 넣어서 동경이라는 거 하나 줍시다. 동경을 줄 텐데, 동경을 딱 하고 줬을 때, 이렇게 딱 줬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기본적으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어떤 그 호도법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저걸 한 바퀴, 동경을 한 바퀴를 아예 돌려볼 거야. 자, 동경을 한 바퀴 돌리면 몇 도죠? 360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60도라는 것이 이런 개념인 거죠. 동경을 한 바퀴 돌릴게요. 그럼 얘는 도로는 360도라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호도법으로 360도는 몇 파이? 2파이가 되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일사천리야. 어떻게 일사천리야? 자, 1도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지? 1도를 구해볼 건데 360도가 2파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를 몇 조각 내면 돼? 360조각 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180분의 2파이 라디안이 1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이거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각도래.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도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럼 걔는 인쇄가 잘못된 건가? 아니야.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디안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2파이라는 것도 사실은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디안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죠?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아셔야 될 건, 자, 그럼 우리가 1라디안을 알고 싶어. 1라디안은 잘 봐. 2파이가 360도였죠? 그러면 1라디안은 뭐겠어? 뭘로 나눠주면 돼? 2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2파이 라디안이 360도라니까? 그럼 양쪽에 2파이로 나눠줘봐. 1라디안 남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2파이분의 뭐가 되는 거니까? 360도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파이분의 얼마? 얼마지 이게? 180도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거, 파이가 대충 3.14였기 때문에, 그죠? 이 1라디안이라는 건 대충 뭐보다? 60도보다는 조금 작은 어떤 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거. 자, 30도는 몇 라디안이었어요?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었던 건데 라디안은 주로 생략한다. 마찬가지로 45도는 얼마였습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였죠? 이유는 뭐였어요? 1도가 180분의 2파이 라디안이니까 곱하기 뭐 하면 된다? 30배 하면 라디안의 각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 45도가 4분의 파이라는 것도 여기 몇 도에 주시면 얼마 곱해주시면 45를 곱해주시면 라디안 각으로 바뀌는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되, 이걸 암기한 이유가 뭐다?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시험이 얘네들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암기해 주시면 나머지는 얘네들의 배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호도법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문제는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코의 길이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되죠.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거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라는 이런 공식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공식인데, 이때 우리가 360도라는 게 몇 파이라는 걸 아니까 2파이라는 걸 아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때 파이를 지워주시면 뭐가 된다?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때 우리가 요 호도법의 정의에 의해서 L이라는 것은 R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2분의 1의 R 곱하기 세타로 써주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2분의 1의 R 곱하기 얼마? L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공식을 이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는 이유는 어차피 얘랑 얘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왜요? 만약에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나왔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왔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식을 이용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해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일반각을 한번 학습하게 될 텐데, 일반각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각이라는 것은 360도 안에서만 그냥 결정이 되는 각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상의 어떤 동경에 대한 각도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경이 여기 시초에서 출발했어. 그런데 얘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한 바퀴를 넘지 않는 각도에 대해서만 확인해 봤지만, 그죠? 두 바퀴를 넘길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넘길 수도 있고, 100바퀴를 돌려서 넘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의 확장을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얘기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가에 자 알파라는 각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각을 세타에 대한 형태로 일반각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방식의 표현, 어떻게? 알파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시거나, 또는 알파 더하기 2파이의 n이라고 쓰시면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건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였죠? 정수가 되는 거였죠. n의 값은 마찬가지 정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이 알파의 값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알파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알파를 써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써주기로 했을 때 알파의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 0도랑 360도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세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580도예요. 이걸 일반각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친구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360도 곱하기 1 하신 다음에 빼주시면 얼마가 남습니까? 220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220도예요 라고 써주시면 이 친구가 일반각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표현 어떻게? 360도 곱하기 2를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앞쪽에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720도니까 마이너스 얼마로? 140도로 구할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시더라도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똑같은 부분에 동격이 올라가 있을 거고,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그럼 얘가 도대체 몇 사분면입니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준이 되는 각들. 자, 여기가 시초선일 때 시초선에서부터 여기 x축까지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몇 도? 90도.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각의 크기는 몇 도? 180도. 여기까지 각의 크기는 몇 도? 270도. 한 바퀴 다 돌면 360도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220도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왔을 때 180도는 넘을 거고 270도보다는 안 되는 사분면이 되는 거니까 동경이 여기 위치하고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몇 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220도가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로? 140도로 백으로 가게 되는 일반각적인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연습하셔야 될 건 호도법과 일반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활용되는 문제들을 배워가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해나가면 되는 거였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펴볼 텐데 어디 펴볼 거냐면 센 펴볼게요. 센 펴서 쌤 피셔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를 좀 봐나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좀 문제를 볼게요. 거기 쌤에서 앞쪽에 있는 거. 거기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 텐데 몇 쪽 피시면 되냐면 82쪽. 82쪽 그죠? 82쪽. 자, 82쪽 피시면 될 것 같고요. 82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시작하셔야 될 건 그 친구들 일단 기본적으로 도를 동경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죠? 동경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거기 535번이랑 그 다음에 536번 두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535번, 536번. 자, 535번, 536번 빠르게 풀겠습니다.